일단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성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인식해 주기는 아무래도 몰래카메라이겠죠. 네. 실제로 그 사안 자체는 되게 단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이미 몰카 범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약간 간과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몰래카메라를 국감장에 이미 설치해 놓고 그 범죄를 다스리는 치안의 수장인 경찰청장께 질문을 드리고 그래서 몰카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냐 이랬더니 뭐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몰래 그 위장형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뭐 카메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모르시겠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동영상이 나오면서 그 몰래 카메라의 가장 그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그 몰카의 범죄가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많은 분들께 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끝나고 정부 경찰청에서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 다 그거 뭐 이렇게 돌려보고 그 대책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몰카에 대한 전면적인 몰카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속 추진하게 된 추동력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문제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19대 국회 때부터 이제 6년째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터져서 뭐 몇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뭐 생겼다 막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놀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꼭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안에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뭐 인공지능 얘기하고 뭐 드론 뭐 보편화돼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생활 보호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묻혀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는 그걸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조금 묻힌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어떤 그 촘촘한 그런 어떤 법적 규제를 슬쩍 우회하면서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이렇게 비식별 그 뭐 정보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그 법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사업 보호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 묻혀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도 기왕 그렇게 할 거면 제대로 법을 고치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그렇게 개인정보 노출이나 이런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들의 정보인권 침해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지책들을 함께 세워서 추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뭐 워낙 이제 지금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런 언론을 보고 계시는 많은 그 성숙된 유권자 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이번에 도와주신 덕분에 감사하게 새롭게 문재인 정권이 수립됐지만 지난 잃어버린 시간 내내 어떤 쌓여져 있던 그리고 오히려 더 묻혀진 상태에서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누적된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력도 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민생 현안들에 대한 뭐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했고 정책 제안들을 했죠. 그래서 뭐 당장 뭐 떠오르는 그 부분들이 어쨌든 백남기 어르신에 관한 그 문제들이 어떤 그 실마리를 풀어서 뭐 그 경찰관 두 분이 우리 이제 상임위 의원들도 함께 아마 교섭도 하고 마쿠에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경찰관 분들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청구일락해서 민사소송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경찰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뭐 강신면 전 천장까지 가지는 않았어도 결국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그 서울경찰청장 군수 서울경찰청장과 관계된 그 실무 경찰관들이 어떤 그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기소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저는 사실 그 이번이 조금은 저에게는 시험 무대였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계속 국정감사를 하다가 올해 처음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간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 협상과 뭐 적절하게 그 회의들을 조절해야 하고 뭐 이런 고민들을 전혀 안 해본 고민들을 하면서 치루었던 국정감사인데 나름 우리 정말 잘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막판에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돼서 뭐 며칠 동안 그렇게 또 보이콧해서 뭐 일방적인 무슨 어떤 진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나 자유한국당만 빠졌기 때문에 4분의 3이 했다는 거, 뭐 반쪽짜리 국감, 이거 정말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고 또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여당으로서 처음 국정감사를 임했는데요. 정부 정치 그 성과에서도 바로 객관적인 자료로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매우 여전히 야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사실 야당 의원들의 어떤 무대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여당 의원으로서도 아주 혁혁한 성과를 보였고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번에 뭐 세월호 보고 시점에 대한 의혹에 또 새로운 자료들을 끄집어냈고 또 국정원과 그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이런 쪽에서 정말 그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지시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발굴했고요.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 적폐청산에 관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또 그 정책적으로는 보면 저희가 그 원전 정책, 또 통신비 인하 이런 부분, 또 생활안전 부분에서 저희가 그 현장 공무원 증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현장 공무원들의 그 어려운 실상을 드러내고, 그래서 공무원 증원이 얼마나 지금의 삶에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많은 국민들을 향해서 설득을 해왔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적 제안도 했고, 또 미세먼지도 그렇고 또 부동산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각 상임위별로 되게 열심히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말을 많이 못해서 말을
말을 억제하느라고 진짜 좀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협상 주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지적도 해야 됐지만 또 그 문제들만 지적을 하게 되면 또 야당들을 또 달래서 또 이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어떤 그 갑갑함이 좀 있었죠. 특히나 또 이게 감사하게도 정권 교체를 이뤘고 그 정권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과 비전 이런 부분들을 함께 행정부와 함께 짐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부를 어떤 비판만 하기보다는 비판 견제를 하기보다는 또 격려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문제 지적에 대해서 옹호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을 또 언론에서는 또 뭐 입장이 바뀌니까 뭐 달라졌네 막 이렇게 또 비판도 받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민들이 너무 감사하죠. 네. 지금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다 뭐 보고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새벽에 첫 기차를 타고 원내 지도부와 함께 또 우리 행안위 의원들과 함께 내려가면서도 느꼈지만 진짜 이 긴급한 재난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정부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수능 연기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결단인데 그것 또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담아서 그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이렇게 상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빠르게 해 나가는 모습들이 되게 든든했고요. 일단 포항에 갔을 때는 이래서 수능을 연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능을 고시장으로 지정되었던 포항여고를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3층에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의 교실이고요.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벽들이 쩍쩍 갈라져 있고 그 교실 안에 한쪽 면이 아예 그 위에 있는 판넬들이 다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교실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겪었으면 이 아이들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 우려가 생길 정도였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더 심각했는데 화장실에 그 천정이 이렇게 이제 판넬까지 다 떨어지고 벽돌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벽돌이 떨어져 있는 수가 뭐 10개 이상이고 그래서 이제 그 뚫어진 그 천장 위를 봤더니 그 붙어 있었던 벽돌이 붙어 있었을 곳이 한 3m 이상 높은 곳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벽돌들이 거기 그 천정을 뚫고 떨어지고 거기 그 아이가 변기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엄청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한 게 그때가 마침 예비 소집 중이어서 모든 친구들이 강당에 있었던 거예요. 350명 정도가. 그 상태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 현장들을 아이들이 거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수능 고사장에서 그 아이들이 그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수능 연기는 그 현장을 목격한 그 교육청 실무자든 또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분들이 봤으면 당연히 수능을 연기해달라고 간청했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일단
그 뭐 지금 다 그거 막 하고 계시더라고. 오늘 그 행안부에서 그 브리핑을 했는데 그 대책들이 정말 그 딱 그 우리가 현장에 가서 들었던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 대한 안전진단 빠르게 해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계속 시험을 일주일 연기됐지만 그때 이 시험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진도 계속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안전진단을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 장에서 못하게 되면 포항 수험생만 해도 5천 명이 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의 대체 뭐 그것도 정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들 지금 빠르게 정리해서 21일 날 거기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진짜 이제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인데 저희가 그 아파트 빌라들을 가봤는데 당장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뭐 LH 공사에 뭐 임대주택을 뭐 빠르게 뭐 하시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막 든든한 느낌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진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박근혜 정권 내내 사실은 안전 뭐 그래서 뭐 국민안전처 이런 거 만들었지만 지진에 관한 예산들을 제대로 책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뭐 89억인가 거의 90억에 가까운 예산이 돼 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지금 확인하게 되는 거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 진단들 계속하고 있고 지진에 대한 부분들 대책 마련하고 있고 또 내진 설계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그 점검과 또 이후 대책들 계속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특별교부세 빠르게 지원해서 그런 복구 작업 이렇게 하고 있고 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포항시와 계속 논의하면서 그 규모와 방법 이런 것들 정하고 있고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 막 셀프 칭찬 우린 거 이런 거 되게 쑥스러운데. 정말 잘하시니까. 아이고 아니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그 의정 대상이라는 게 사실 기준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할 때도 많은데 일단 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상을 주시는 것 자체는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고민들은 어느 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 돼서 그 전엔 비례대표 의원이었지만 그래서 지역구 활동도 하면서 의정 활동까지 하는 게 사실 되게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번 국정감사 때도 추석 연휴가 되게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그 지역 행사들이 다 이제 주말에 막 몰려 있었어요. 국정감사 기간 내내. 그래서 국정감사 일주일 내내 하고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이제 지역에서 주민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그럼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국감하고 3주가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정활동의 비결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우리 의원실의 팀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아주 의욕적으로 열정을 갖고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또 정책들을 고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국회의 황정민 스텝이 뭐 이렇게 만들어준 밥상에 뭐 숟가락 얹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실에 우리 팀들이 만들어준 밥상에 제가 숟가락을 딱 이렇게 얹고 있기 때문이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의원실 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역은 지역대로 지금 우리 지역에도 팀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자주 못 가는 이 김장이 또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어려운 지역에서 처음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게 이게 열심히
김장 담고 제가 또 나름 좀 살림 조금 합니다만 그래서 김장 막 열심히 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해 보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저는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막 팔 걷어 붙이고 막 날르고 막 이렇게 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딱 가면 전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인복 있는 것 같다고. 어쩜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냐 이런 얘기. 그게 너무 행복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진짜 2012년에 국회로 들어왔는데 그때 정말 그 짧은 정치적 경험 거의 정말 초년생 미생 정치 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큰 선거들을 계속 치르게 됐죠.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처음 맡아서 지역위원장으로서 강동 가압의 강동구의 어떤 지방선거를 크게 승리해내는 거 이것이 이제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중심이 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진짜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의 지역주의의 색깔을 완전히 없어지는 그래서 모든 그 강원도와 우리에게 어려웠다고 얘기되는 그런 지역에서 눈에 띄는 혁혁한 성과를 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중심이 돼서 100대 국정 운영 과제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토대,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잘할 겁니다. 확실히. 네. 이제 제가 강동의 지역구에서 어떤 그 의원으로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만난 모든 그 주민분들이 제일 강동의 현안이 뭐냐라고 여쭤보면 모든 분들이 거의 이 그 지하철 9호선의 연장 이 부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사무실을 열고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2015년 2월 달부터 이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왔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수도권 동부의 어떤 발전 계획의 핵심이고 제가 강동에 처음 갔을 때 뭐 강남보다 강동이라고 하고 또 강동이 우리 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의 수도의 어떤 동부 관문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그 유일한 뭐 경제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남북 관계의 경색을 풀고 어떤 대륙으로 진출하는 그것에 대한 모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수도인 서울의 동부 관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어야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강원도와 뭐 연계해서 더 나아가서 대륙 진출의 어떤 그런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문제가 이제 서울시와 또 국토부와 또 기재부와 이 모든 그 부서들이 또 강동구와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뭐 이현재 의원님도 막 되게 도와주고 계신데 그게 이제 경기도의 그 하남권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의 협력들을 다 독려하고 일단 우리가 가장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만큼의 어떤 그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강동 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정말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이제 국회나 또 다른 부서에서도 저의 이 마음, 또 우리 강동구의 이 애타는 마음, 그리고 또 더 주변에 이 경기도민들의 그런 수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모쪼록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뭔가 이렇게 개안하고 계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숙된 유권자로서, 저는 그 유권이라는 게 뭐 선거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린 학생부터 진짜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저마다 본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삶에 대한 비전과 또 공적인 마인드, 이 공심이 다 있다라고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지자들로부터 뭐 질타와 또 때로는 뭐 아주 가열찬 그런 질책과 조언들을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조금 더 오해와,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봐 주실 때의 어떤 질책과, 이제 그렇지 않을 때의 질책은 되게 위축시키거나 또 되게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정말 이렇게 상처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때로는 많이 좀 품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